수용 언어가 안 되는 아이, 표현 언어가 안 되는 아이, 무발화, 말 더듬는 아이, 호명 반응 없는 아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네, 안녕하세요. 육아 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 선생님입니다. 이전에 언어 발달, 말 느린 아이 진단 시기와 방법, 집에서 할 수 있는 언어 촉진법 등등 총 3편을 업로드해드렸는데 제가 올렸던 다양한 주제의 육아 정보들 중에서 단연 1등으로 양육자분들이 질문도 많으셨고 그만큼 걱정도 많으셨고 영상 올려달라는 요청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언어 발달 문제 원인과 양육자 역할 알려드리면서 공통적으로 많이 주셨던 질문들, 솔루션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고 언제나처럼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영상 쭉 아래로 내리시면 댓글 공간이 있어요. 아이 연령과 현재 언어 발달 정도를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개별 코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전 영상들과 달리 목소리만 나가고 있을 거예요. 임신, 출산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테지만 민주 선생님이 임신을 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난주에 자궁경부 맥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전에 조산 경험도 있고 수술을 했지만 퇴원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앉아있거나 걸어 다니는 것이 좀 힘들어서 이렇게 누워서 생활을 하고 있네요. 정말 죄송스럽게도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이렇게 목소리로 영상을 제작하고 대신에 우리 손경정 선생님께서 제 얼굴보다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편집해 주실 거예요.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 남겨주세요. 언어 발달이 늦은 아이들의 원인은 크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병리적인 요인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었죠. 유전적인 요인이라면 양육자분들이 어렸을 때 말이 좀 늦었다면 내 아이도 그럴 수 있어요. 병리적인 요인이라면 반드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죠. 사실 가장 큰 부분이 양육 환경인 이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내 아이 말이 좀 늦다면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아이와 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두 번째, 내 아이가 태어난 후에 보이는 표현 언어인 울음과 옹알이에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그리고 세 번째, TV나 스마트폰을 자주 노출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네 번째, 부모가 기질적으로 말수가 좀 적은 것은 아닌지,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이가 표현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것은 아닌지 체크하시면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민주 선생님이 언급한 환경적인 요인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내 아이가 왜 말을 못하지가 아니라 그래서 말이 늦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제대로 된 환경을 제공하면 충분히 말 틀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 없으세요. 하지만 원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된 의사소통 방식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가 36개월이 넘어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아이만 본다면 아직 기다리면서 양육자가 충분히 언어 촉진해 주어도 늦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은 주 1, 2회 아이가 전문가의 수업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생님이 과연 아이에게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 기술을 부모가 관찰을 하셔서 일상에서 아이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어떻게 보면 양육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나는 알려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민주 선생님이 이전에 올려놓은 앞에 1편에서 3편 언어 발달 영상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게요. 참고하세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 수준에 따른 치료 시기. 아이가 몇 개월인데 엄마, 아빠, 맘마, 빠빠밖에 못해요. 언어 치료 언제부터 받아야 할까요? 24개월에서 30개월 기준으로 우선 수용 언어가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주세요. 수용 언어라 하면 아이에게 기저귀 가져와, 휴지통에 버려줘, 안녕 인사할까, 코 자러 갈까, 이런 간단한 지시어를
이야기했을 때에 아이가 알아듣는지 대답은 하지 못하지만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방향을 가리키거나 손을 흔드는 등 비언어적 표정들을 하는지에 대한 반응을 살펴주세요. 이런 수용 언어가 가능하고 표현 언어가 아직 어렵다면 좀 더 기다려도 되지만 수용 언어 자체가 어렵다면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기를 권합니다. 좀 더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전문 기관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아이가 말이 트일 때까지 마냥 기다리라는 것은 아니겠죠. 평균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는 시기가 20에서 24개월입니다. 엄마 잘 자, 깎아주세요, 밖에 가자, 나무야 안녕, 저거 뭐야 등등 이 정도의 수준이 평균이기에 이 기준으로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아이가 말이 늦구나 하는 것은 인지하시고 적절한 원인을 찾아서 가정에서 언어 촉진을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2주일 단위로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의 수가 점차 늘어나는지 또한 관찰해서 한두 개씩이라도 표현 언어가 늘어나고 있다면 좀 더 기다려줘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이 개인마다 어휘 폭발기가 있다고 했었죠. 평균 2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늦은 경우 40개월이 넘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니 당장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못하는 것 같다. 혹시 자폐 증상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표현 언어가 좀 늦더라도 수용 언어가 가능하고 감정 교류가 가능하고 적절한 양육자의 언어 촉진으로 2주 사이 할 수 있는 말들이 늘고 있다면 좀 더 기다려도 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눈맞춤, 감정 교환, 호명 반응에 대한 질문도 많으셨어요. 혹시 자폐 스펙트럼 증상일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24개월에서 30개월이 되었음에도 간단한 수용 언어 자체가 어렵고 타인과의 소통이라기보다는 무의미한 말이나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거나 눈맞춤이 거의 되지 않을 때 호명 반응이 없을 때 그런데 이 호명 반응은 아이가 뭔가 집중하고 몰두하고 있을 때 아이가 못 들은 척 할 수 있으니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거나 쳐다보지 않는다고 무조건 호명 반응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또 평소에 옹알이나 외계어를 하지 않는다 하실 때에는 24개월 전이라도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해요. 양육자분들께서 이럴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자폐 증상인데요. 자폐가 아니더라도 정서 문제, 애착 문제, TV나 스마트폰 등등 미디어 노출이 과한 경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이 필요하고 꼭 아이가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양육자가 양육 태도, 환경에서 또 어떤 문제점을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에 대한 정리가 되셨다면 그 다음 질문 많으셨던 무발화 아동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무발화 아동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발화는 말을 전혀 하지 않거나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언어치료사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 또한 양육자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 헷갈리는 경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의 발달 시기에 따라 의미 없는 옹알이, 외계어가 당연한 시기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16개월 우리 아이는 의미 있는 단어를 산출하지 못하는 무발화입니다. 라는 말이 어떤 측면에서는 무발화 아동이 맞지만 사실 문제가 될까요? 아니죠. 이 시기 말이 늦은 아이들의 경우 엄마 아빠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단어보다는 옹알이나 아이 언어 수준의 발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발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원인에서 뇌 손상이나 청각, 구강, 호흡의 장애, 자폐 이런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적절한 언어 촉진과 양육 태도의 변화로 충분히 말이 트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이들의 경우 소리 지르기, 들어눕기, 울기, 때리기, 물건 던지는 것, 떼쓰기 등등 행동을 보였을 때에 양육자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합니다. 당장 이런 행동을 할 때의 문제 해결, 원하는 것을 해주어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아이는 언어를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잘못된 표현 방식으로도 언어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합니다. 울고 떼쓰는 것보다 음성으로 표현했을 때 훨씬
효과적으로 양육자가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줄 수 있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죠. 상호작용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아이가 물 먹고 싶어서 소리를 지르고 울어요. 떼쓰고 울면 엄마가 몰라. 어떤 거 해줄까? 설명해 주시고 언어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 주세요 해봐. 물 하며 아이가 말하기 어려운 발음을 정확하게 요구한다면 언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겠죠.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 아이가 아 소리를 내어 말했더니 엄마가 바로 주시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아이 수준에 맞는 암호 같은 단어를 정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언어에서 가장 초기에 발음하는 미음, 비읍, 쌍비읍, 이응. 꼭 기억하세요. 물은 암, 맘, 마, 아. 어떤 것도 좋아요. 그렇게 정해주시고 아이가 소리 내었다면 암 줄까 하고 곧바로 물을 주시면 됩니다. 언어가 발달할수록 아이들은 할 수 있는 발음, 단어가 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초기에는 이렇게 내 아이 수준에 맞춰서 언어의 필요성을 느끼게 소리내어 음성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주세요. 또한 이전에 추천해드렸던 비누방울 불기, 빨대 활용해서 보글보글, 물 보글보글 불어보기, 촛불이나 민들레올씨, 후 바람 불기 등등 구강을 활용한 놀이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또 질문 많이 주셨던 말 더듬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흔하지 않지만 종종 말을 더듬는 아이들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원인 두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한 가지는 모방 행동입니다. 주변 친구나 양육자가 말을 더듬는 것을 보고 모방했다가 습관화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양육자와의 의사소통 방식을 들 수 있어요. 양육자 본인이 말이 굉장히 빠른 경우 아이가 말을 더듬을 수 있고 말이 아니라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 자녀분들이 말을 더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매사에 아이에게 빨리빨리가 일상이 되면 아이가 말하는 것 또한 급해질 수 있어요. 아직 인지 발달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되지 않은 말들을 빨리빨리 하다 보면 습관화될 수 있고 비슷한 경우로 성격이 급한 것이 아닌데 아이와 대화할 때 늘 아이 눈을 보고 온전히 집중하기보다는 집안일을 하거나 휴대전화 등등 다른 일을 하면서 대답만 해주는 경우 아이가 자신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급하게 말을 표현하다 보면 말더듬이가 될 수 있어요. 원인을 알면 해결법 아시겠죠? 우선 지적하지 말 것, 말 더듬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자존감이 상실되기 때문에 훨씬 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양육자 본인이 아이와 소통할 때 되도록 천천히 정확하게 발음할 것. 세 번째는 아이와 대화할 때는 당장이라도 자리를 뜨거나 어떤 일을 처리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마주치고 충분히 천천히 이야기해도 너에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중언어 노출로 인한 언어 지연이에요 하시는 분들, 외국에서도 민주 선생님 영상 꾸준히 보시고 상담 받으시는 분들 많으셔요. 이중언어 노출의 경우 당연히 언어가 늦을 수 있겠죠. 물론 타고나길 언어적인 측면이 발달한 친구들은 이중, 삼중 언어, 어떤 언어를 노출하더라도 어릴수록 더 잘 습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중 언어 노출의 경우 언어 지연을 보일 수 있답니다. 이럴 경우 되도록이면 한 가지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아이가 자신의 의사 표현, 감정 표현, 소통 기본적으로 가능할 때 두 번째 언어를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개월수가 지나고 6살, 7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해결되는 부분이겠지만 3살, 4살, 5살 아이의 정서, 사회성, 자존감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가지 언어 사용이 가능할 때에 다음 언어를 노출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중 언어 노출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친구들은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말 느린 아이 언어 발달 관련 4번째 영상을 업로드 해드렸고 이전 영상들을 못 보신 분들은 꼭 영상 참고하시면서 언어 촉진 방법들 또 진단하는 기준들 도움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민주선생님 육아상담소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 남겨주시면 개별 코칭과 후에 또 영상 준비할 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